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f가 주어져 있고요. 이때 이제 y를 다시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g가 아직 그려져 있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g.f라는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함수 g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이제 문제인데요. g의 대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g.f의 치역의 개수가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앞에 합성이 되어진 함수 f를 보면은 1, 2, 3이 a, b, c와 각각 하나씩 다 다른 값에 대응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g라는 함수는 이 a, b, c 이 세 원소가 마이너스 1, 0, 1에 대응될 때 마이너스 1, 0, 1 중 2개의 원소로만 이렇게 대응이 되어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G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이면 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 2, 3이 a, b, c에 골고루 하나씩 나눠져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g.f라는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란 결국은 g의 치역의 원소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g의 치역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g라는 함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 먼저 생각하죠. 치역이 무엇이 될 거냐? 3개의 원소 마이너스 1, 0, 1 중 2개의 원소를 뽑는 방법만큼 치역에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역을 정하는 방법은 3C2가지죠. 이렇게 쓰고요. 3C2가지 결국 3가지인데요. 이 중 만약 치역이 마이너스 1,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곱하기 3가지 방법으로 치역을 정할 수 있는데 그 3가지 방법 중 특정한 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치역이 이렇게 될 때 실제로 g라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 실제 대응시키는 방법을 만약에 구해서 그게 네모가지였다면 대응시키는 방법이 네모가지였다면 문제에서 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g의 개수는 3c 곱하기 네모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네모가지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A, B, C 중 2개의 원소는 마이너스 1과 0 중 한 값에 같이 가고요. 같이 대응되고 나머지 한 원소는 선택되지 않은 그 남아있는 원소에 대응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AC가 같은 값 마이너스 1에 가고 B가 0에 가는 방법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A, B, C 중 네모를 구하는 중인데요. A, B, C 중 같은 값에 대응시킬 화살을 같이 보낼 2개의 원소를 선택한다. 그래서 선택이 되었다면 이렇게 AC가 선택되었다면 이 AC는 마이너스 1 또는 0에 같이 대응시키면 되므로 이때 대응시키는 방법은 2가지겠죠. 마이너스 1에 모두 화살을 보낼 수도 있고 0에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2가지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 원소 A씨가 같은 값에 대응되면 B가 혼자 남아있죠. 이 B는 자연히 그 마이너스 1 말고 0에 대응이 되어야 되겠죠. 나머지 그 그룹이 처음에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남게 되는 한 원소 B는 예를 들어 B는 자연스레 대응이 되는 것은
그 둘이 대응되지 않은 값, 남아있는 값에 대응돼야 되므로 대응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3 곱하기 2니까 6가지예요. 따라서 이제 구하는 답은 아까 이 네모를 구하면 그 네모를 여기에 대입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총 G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3 곱하기 6, 18이다. 그래서 G의 가지수는 18가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18이죠. 이렇게 구했고요. 네, 이렇게 했고요. 이때 이제 꼭 하나 알아뒀으면 하는 팁은 처음에 치역의 원소를 정하는 방법이 3C2고 이 3C2라고 한 다음 곱하기로 연결해서 그 치역이 예를 들어 3C2가지 방법으로 치역을 정할 수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어느 특정한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치역이 이것이 되었을 때 실제 대응시키는 방법은 네모가지라고 생각한 다음 이 네모를 구하여 곱한다 라고 두 단계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게 팁이거든요. 복잡한 것을 두 단계로 나눠서 푼 거죠. 이게 팁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함수 f가 이제 다르게 대응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f가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1과 2가 모두 a에 대응되고 3은 c에 대응되어 있는 함수 f와 그 다음에 이제 g라는 함수를 연결을 했는데요. 그래서 g.f라는 함수에 혹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함수 g는 몇 개 있는가? 그 가지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는 g.f란 함수는 1, 2가 모두 a에 대응되어 있으므로 1, 2는 a를 거쳐 a가 대응된 값. 예를 들어서 하나 표시를 해볼게요. a가 만약에 0에 대응된다면 g.f란 합성함수는 1을 넣어도 0이 나오고요. 2를 넣어도 0이 나오겠죠. 이유는 1과 2는 모두 a에 대응되고 이 a는 0에 대응되므로 g.f라는 합성함수는 1, 2를 넣었을 때 같은 값 0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이라는 문제니까 여기다 이제 3을 넣었을 때는 다른 값이 나와야 되겠죠. 0이 아닌 다른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c는 결국 마이너스 1이나 1에 대응되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 또는 1에 대응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힌트가 나온 건데요. 결국은 결국 a라는 애가 마이너스 1, 0, 1 중에 어느 한 값에 대응이 되면 대응시키는 방법은 3가지죠. 그 각각에 대해서 a가 어떤 한 값에 대응됐다면 c는 그 값이 아닌 다른 값에 반드시 대응돼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를 대응시키는 방법은 2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답은 6개군요. 라고 하면 이제 이것은 오해를 한 것인데요. 함수의 가지수는 함수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모두 대응이 돼야 하나의 함수가 되는 것이므로 지금 A가 대응되는 방법 3가지, 그때 C가 대응되는 방법 2가지, 여기까지만 했죠. B는 한 가지는 아니죠. B는 합성함수에서는 B라는 원소가 어디에 대응되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므로 B는 아무 값에나 대응돼도 된다 이죠. 그래서 B를 대응시키는 방법은 3가지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와야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18가지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도 18가지인데 푸는 방법이 다르지만 이제 값은 같게 나왔죠. 이렇게 합성함수의 개념과 경우의 수를 이제 연관시켜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의 경우의 수 문제를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